정답이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제가 신규 때만 해도 수업은 이렇게 해야 돼, 발문은 이렇게 해야 돼, 학급 운영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신규 선생님 앉혀놓고서 3월 달에는 무서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안 그러셔요. 단점은 뭔지 아세요? 이제 모두가 정답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저 때까지 이거를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정답은 내가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교직이 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수월성이 담보가 안 되는 공무원이라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공무원들은요 경력이 쌓일수록 책임도 져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겠지만 대부분 실무를 안 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 차랑 40년 차랑 같은 일을 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공무원이에요. 결국 우리가 교직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내 콘텐츠를 어떻게 꾸준하게 쌓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효능감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콘텐츠와 나의 콘텐츠예요. 교사 대상으로 하면 굉장히 파이가 작아요. 학생 대상으로 해야 돼요. 한다면. 왜냐면 교육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다 각자 내가 뭐 쓰고 있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교구 있죠. 교구 같은 거를 아이스크림몰에다가 잘 얘기하면 그거를 제품화 해주기도 해요. 시셀파몰, 아이스크림몰, 티처몰 막 여러 개 있거든요. 교사를 대상으로 하면 우리 반으로 쳤을 때 한 개밖에 못 파는 거예요. 학생 대상으로 하면 몇 개 팔아요? 25개 파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변하니까 앞으로 뭐를 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좀 원하고 좋아할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가끔씩 그래요. 선생님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그동안 하셨던 것 중에서 학생들이 뭐를 좋아했나? 선생님 저는 인디스쿨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데요? 그러면 인디에서 다운 잘 받는 법 콘텐츠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 수 있는 거는 항상 있지, 안 된다 하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콘텐츠화 할 때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여행 간 거는 어떠한 콘텐츠의 가치도 없다고 봐요. 내가 파리를 가서 에펠탑을 봤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반 이상은 보지 않았을까요?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경험이 뭘까? 2012년도 글이에요. 학급 이게 뒤에를 막 꾸미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꽃 하나씩 해서 애들 사진 동그랗게 해서 그 꽃에 하나씩 붙이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머리를 계속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현수막으로 그냥 붙여버렸어요. 인디스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저기다 댓글을 미친 듯이 다는 거예요. 뭐라고 달았을 것 같으세요? 제가 도안 원본을 올려놨거든요.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업체까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딱 맞춰서 주니까. 티처몰이라는 곳에다가 내가 디자인을 한 30개 줄 테니까 이거를 알아서 팔아라. 수익 배분을 쉐어를 해주겠죠. 지금에 있어가 좀 불편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무엇일까, 그런 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형 콘텐츠를 어떻게 구현할까, 책으로 할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까, 뭘로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죠. 저는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 사장님한테 말해요. 아이스크림 사장님한테. 위에서 밑으로 꽂혀 내려오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뭔가 어려운 거 있을 때 도와드렸기 때문에 뭔가 저도 나중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트렌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교육부 1번 과제가 돌봄 얘기 나오죠. 돌봄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언제나 1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학생 수가 줄고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요. 큰 학교는 무지하게 크고요. 대부분의 작은 학교들이 있어요.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교사 역할 변화예요.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교사제는 전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이들을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교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전담교사 제도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전남과 강원, 경북 등 8곳입니다. 전담교사는 담임교사와 협력 수업을 하거나 1:1 개별 지도를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문교사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야? 늘봄실장. 늘봄실장이 초등교사지만 분명히 지금 전문교사제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학생 수는 매년 주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늘어요. 특수교사 당연히 늘리겠죠. 특수교육 대상자와 비장애 학생들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 가진 친구에 대한 얘기 되게 많거든요. 업무 전담만 하는 교사가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수업은 최소화하는 대신 AI 관련된 것도 생길 것 같아요.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것들. 상담교사가 커버 못 치는 그 어느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초등교사들 굉장히 분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화되는 거에마다 거기에 맞는 콘텐츠가 또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나 학교 자유시간 이런 것들도 전부 이 다양성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양성이나 맞춤형을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물론 애들 한 명 한 명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가능한가요? 근데?
불가능해요. 안 돼요. 저도 못해요. 못하는데 그나마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디지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디지털은 우리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디지털 소양도 들어왔죠. 그래서 요즘 캔바나 미리 캠퍼스 때문에 이제는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저는 많이 준 것 같아요. 알리려는 게 뭔가 그 다음번에 단순하고 그 다음에 예뻐야죠. 미리 캠퍼스나 캔바 같이 정말 초고수들이 만든 것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어도비 컬러라는 사이트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최근 트렌드, 최근 디자인, 근데 약간 한국형보다는 약간 외국식이 좀 많으니까. 자, 색, 폰트 이미지 전체적인 배치를 봤을 때 어때 보이세요? 저기서 제일 큰 문제는 폰트예요. 그림도 솔직히 예쁘고 좀 괜찮거든요. 근데 왜 무공화를 남쪽에만 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3가지 버전으로 바꿔봤어요. 오른쪽이 제가 바꾼 거예요. 저 평화통일 주간 운영이라는 폰트를 썼죠. 저 폰트는 제가 왜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네, 잘 보이는 건데 이거 굵기랑 맞췄어요. 그림 굵기랑 맞춘 거예요. 그림 굵기랑. 그래가지고 이질감이 별로 안 들고 저 얇은 글씨로 저렇게 한 거죠. 그림을 좀 강조하는 거. 글씨를 대신 저렇게 작아지면 글씨가 너무 얇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때는 좀 굵게 만들고 글씨를 아예 크게 한 스타일. 자, 이거 평화통일 주간운영 이 색깔을, 이 3가지 색깔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이 그림에 있는 색에서 갖고 왔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그러니까 폰트를 쓸 때 그림에 있는 색들이랑 좀 어울리는 색들을 갖고 오면 돼요. 자, 4번째는 이제 전문작업 공동체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하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할 수 있었고요. 만들어질 때는 리더가 중요하다. 자, 2번째로는 친한 사람끼리 해야 된다. 3번째로는 명확한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전할 때 볼게요. 자, 처음에는 갈수록 다 협력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리더가 막 이끌어서 했었으면 이제 협력해야 되고요. 2번째는 소통하고, 3번째는 콘텐츠화돼서 실제로 써야 된다. 단순히 보고용으로 끝나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뉴비가 들어와야 된다. 얘네들이 계속 리프레시 된다. 이제 구성원들이 갈수록 강사도 나가고 그런 거 하는 거, 외적 성장도 있어야 되고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 저기는 저기 어느 선생님. 이렇게 하면 저게 유지가 꾸준히 된다는 거죠. 외부 강의랑 겸직? 2개 차이 아시는 분 있어요? 외부 강의는 건 바이 건으로 뭔가 가가지고 하는 걸 외부 강의라고 봐요. 겸직은 뭐냐면요, 돈을 받든 안 받든 연속적으로 하는 거를 겸직이라고 해요.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외부 강의일까요? 아닐까요? 외부 강의 맞아요. 신고 의무는 없어요. 공공기관에서 부른 거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아이스크림에서 불러서 강의해달라고 했어요. 신고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러면 제가 가톨릭대학교 강의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겸직이에요, 그건. 교사는 외부 강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시간당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제한이 없어요. 이론상 2,400만 원까지 하루에 벌 수 있어요. 이론상. 근데 교육청 장학사 있죠. 교육청 장학사는 1시간에 40만 원. 하루 제한 60만 원이에요.